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숲 형님들도 반갑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해외축구 경기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오늘 포텐 터트려 보고 명절 전에 떡값 이빠이 데스네로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멤버십 가입 최근에 좀 많이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카디프랑 스완지 첫 번째 경기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핵심만 진행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카디프랑 스완지고요. 일단 이 두 팀은 좀 성향은 공격적인 성향에 가깝다 보니까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제법 좀 적습니다. 최근 5번의 만남에서도 무승부는 올 시즌 첫 만남에 있을 때 1대1 무승부 뺀 거 말고는 최근 4경기는 다 승패로 갈리고 있다라는 점들. 자, 그리고 지금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3부로 떨어질 수 있는 강등권에 놓여 있는데 최근 5경기 2승 3무 승점을 지금 9점을 먹으면서 지금 순위는 좀 끌어올리긴 했지만 아직도 강등권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5경기 2승 3무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내용이 좋느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하고 있고 무승부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승점을 따먹으려고 하는 축구를 하고 있다. 한 골 넣으면 지키는 축구.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카디프 경기가 최근 4경기 연속으로 지금 언더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적극성을 조금 더 띄는 팀, 점유율과 적극성을 가져가는 쪽은 스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완지한테 역배를 줬다면 저는 스완지 프렌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미럴과 헐시티인데 일단 저는 미럴 경기는 배팅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은 미럴이 시즌 초반에 지키는 축구, 한 골 넣고 잠그는 축구로 재미를 좀 많이 봤다면 현 시점에 놓고 봤을 때는 미럴이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2승 3무 5패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럴 같은 경기는 두 골을 멀티골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한 골 넣으면 잠그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미럴 정배는 아예 패스를 하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럴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최근 이 두 팀의 지금 맞대결 내용을 보면 헐시티가 최근에 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경기도 저는 미럴 정배는 패스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플리머스랑 퀸즈파크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럴 승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팀은 아무튼 퀸즈파크랑 플리머스는 최근 3연무를 하고 있고, 지금 플리머스는 감독이 바뀌었죠. 루니였죠. 루니에서 바뀌고 나서 최근 4경기에서 1승 3무 제법 좀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플리머스라고 좀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뭐 QPR은 내용이 좋아요. 뭐 최근 10경기 내용도 좋고 훌륭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패를 한 팀이 레스터시티 컵 경기였고 스완지한테 3대0으로 진 경기. 그러니까 컵 경기를 뺀 나머지 리그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완지에게 1패밖에 없는 퀸즈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배당적으로 보면 지금 플리머스한테 뭐 역배를 책정을 해줬는데 플리머스가 홈콜이 굉장히 좋거든요. 홈콜에서 딱 이 공교롭게도 두 팀이 저기 퀸즈파크는 최근 10경기 1패가 스완지고 플리머스 홈 10경기 1패는 스완지.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플리머스 프렌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본머스는 일단 본머스가 뭐 최근 10경기 패배였고 뉴캐슬도 지금 9연승 중으로 두 팀 다 굉장히 내용이 좋은 두 팀이다. 근데 딱 갈리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디펜스. 뭐 뉴캐슬 지금 뭐 이삭 윌슨 빼고 지금 윌슨 지금 빠져 있고 뭐 지금 스웨덴 국가대표죠. 이삭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그때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뉴캐슬은 지금 알미론을 빨리 던져야 됩니다. 이 남미 새끼죠. 남미 새끼. 확실히 남미 선수 특성상 알미론은 굉장히 좀 빨리 저무는 선수인 것 같고 아마 내년에 재계약은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뉴캐슬이랑 이 본머스의 차이점은 디펜스다. 디펜스. 그리고는 본머스는 아시다시피 결장자가 좀 있다라는 거 아실 거고, 이 경기는 뭐 뉴캐슬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 들고요. 자, 지로나 세비야인데
일단은 지로나는 챔스에서 거의 탈락이 확정이기 때문에 챔스에 대한 뭐 다음 주에 일정은 굳이 의미가 없다. 지로나는 이제 리그에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는 좀 짧게 그냥 지로나가, 물론 세비야도 지금 무승부를 좀 잘 만들어내는 팀의 한 팀이 라리가에서 뭐 발렌시아도 있긴 하지만 세비야라는 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햄무무 구간에서 좀 경기가 결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로나 승무 사이드의 햄무무 구간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볼로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다음 주 주중에 일정에서 챔스 일정이 있는데 볼로냐, 라이프치히는 탈락이 확정이기 때문에 볼로냐도 지금 순위가 세리에에서 5등인가 6등으로 내년 챔스를 나가려면 순위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 볼로냐는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되고, 몬차는 감독이 바뀌고 나서 주중에 피오렌티나 상대로 2대1로 역배를 띄웠지만 몬차가 지금 누수가 있는 쪽이 디펜스 수비 쪽에 있고 오늘 또 추가 결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볼로냐가 뭐 승리는 당연히 볼로냐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핸디 마엔 극복을 해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슈투트 프라이부르크인데, 이제 우리 형님들도, 유튜브 형님들도 슈투트가르트 승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 챔스에서 24등까지, 8등까지는 16강 다이렉트고 24등은 까지만 이제 16강 예선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24등이랑 승점이 1점 차기 때문에 슈투트가 다음 주중에 있는 챔스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올 시즌에 홈콜에서, 아니 원정에서 프라이부르크한테 3대1로 졌거든요, 슈투트가. 그때 내용을 보면 확실히 슈투트가르트는 선취골을 뺏기면은 홈에서만큼은 더 공격적인 성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뭐 지금 온다부도 복귀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경기가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도 챔스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순위권에 있고, 만약에 이 경기가 프라이부르크가 선취골을 먼저 넣으면 홈 슈투트가르트는 굉장히 적극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역습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분석하기 전에는 슈투트가르트 승을, 왜냐면 원정 프라이부르크가 성적도 성적이지만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개빵나게 또 깨졌기 때문에 아마 또 깨졌던 부분이 좀 더 보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프라이부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혹시나 슈투트가르트를 승을 높게 뭐 주력으로 보고 계시다면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좀 주력 말고 좀 뭐 부주력이나 중배당 쪽으로 좀 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이른 뮌헨도 지금 현재 레버쿠젠과 선두 다툼을 하고 있죠.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레버쿠젠보다 승점 4점 정도 앞서 있는 바이른 뮌헨이고, 뭐 챔스에서도 뭐 독보적인 존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바이른 뮌헨도 그렇고 레버쿠젠도 오늘 1.20의 똥배를 받았는데, 일단 뭐 바이른 뮌헨은 마인 아니면 뭐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하이덴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느낌은, 내용은 좋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하이덴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승부를 좀 깔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도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탈락이 확정이기 때문에 리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라이프치히가 세스코랑 저기 누구죠, 오펜다가 지난 경기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선취골 먼저 넣고 2대1로 역전당했는데 80분 이후에 2명이 퇴장당해가지고 오늘 결장, 공격 쪽에 지금 결장 이슈가 있어서 지금 보험 쪽으로 높게 보는데, 글쎄요, 뭐 누가 빠져도 그 자리를 항상 대신해주는 선수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싸리 보큰 프렌을 갈 바에는 밑에 경기 홀슈타인 프렌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지금 호펜하임이 오늘 결장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큰 프렌보다는 밑에 경기 홀슈타인 프렌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코번트리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도 최근 6경기 만남에서 1승 3무 1패인가, 두 팀은 만났다 하면은 역배받은 팀 그냥 프렌 찍으면은 좀 될 정도로 그런 데이터를 좀 안고 있고, 아마 오늘 브리스톨이 원정 역배 3.1로 책정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브리스톨 프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비 카운티랑 와포드인데 이 경기도 와포드가 지금 원정 성적에서 내용이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와포드가 그냥 프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더비 카운티가 최근 지고 있는 경기들 내용들을 보면 상대가 선수비 후역습 펼치는 팀한테 항상 와포드가 선취골 박히고 뺏기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와포드가 뒤집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비 카운티도 홈콜에서만큼은 좀 달라드는 팀, 댐비는 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와포드가 프렌 역배 받았다면 아무리 원정 와포드라고 할지라도 오늘 경기에 승점 챙겨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나머지 뭐 2부 리그는 좀 짧게 하고요.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결장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리치도 밸런스가 그렇게 훅훅 깨지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리버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2부 리그는 자, 리버풀 브렌트포트도 지금 리버풀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1등을 다투고 있죠. 바르셀로나랑 지금 승점이 3점 차기 때문에 향후 리버풀은 다음 주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경기 남은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2경기 남았는데 한 경기만 이기면 1등으로 확정을 짓고 리버풀은 또 리그에서도 지금 1등 경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맨시티가 미끄러져 떨어져 갖고 아마 아스널과 지금 뭐 노팅엄 경쟁에도 노팅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리버풀이 좀 올 시즌 쉽게 우승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지난번에 리버풀 봤는데 노팅엄 프렌을 봤었는데 그 브렌트퍼 같은 경우에는 버저비터죠. 맨시티 상대로 극적 1대1 만들면서 못 가긴 했지만 이 경기는 리버풀 핸디까지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냥 일반승 정배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시티는 제가 이번 주 중에 프렌을 갔어요.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그 주력 11배짜리 저게 부러졌었는데 레스터가 홈콜 내용이 좀 괜찮죠. 홈에서는 좀 득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스터도 그만큼 홈에서는 좀 적극성을 띠고, 풀럼도 최근에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풀럼이 최근에 실점, 디펜스에서 뭐 PK도 지금 쉽게 언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내용은 좋은데 좀 우당탕탕 골을 좀 처먹히다 보니까 풀럼이 좀 승점을 지금 쌓기가 힘든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경기도 레스터 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풀럼 지금 실점률, 디펜스를 봤을 때는 풀럼에 조금 정배 승부 가능성이 좀 맞지 않겠느냐.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지금 웨스트햄도 바뀌면서 지난 경기 3골 내면서 누구였더라? 3골 내면서 승리를 했는데 내용은 제가 이제 새벽에 그 경기를 좀 체크를 했지만 내용은 웨스트햄이 좀 좋지는 못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도 원정에서 좀 라인 내리고 좀 후퇴적으로 좀 디펜스 라인 튼튼히 두고 축구를 한다면 이 경기도 오늘 무가능성이 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이데나인 무가능성 좀 있는 것 같고 웨스트햄도 저는 좀 무가능성 있는 것 같고요. AT 마드리드는 여러분 좀 이게 꼬마가 지금 연승 무한 장줄의 연승 팀이고 근데 이게 지금 배당을 좀 높게 줬어요. 배트맨도 1.43을 책정을 해줬고 해외 배당도 1.5를 책정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외 배당보다 배트맨이 20% 절삭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T 마드리드는 지금 배트맨이 배당을 후하게 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일정에서 챔스 이제 레버쿠젠이랑 만나는데 이 경기는 저도 AT 마드리드 그냥 던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아까 얘기했지만 슈투트가르트처럼 좀 불안감은 안고 있는 경기는 AT 마드리드도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좀 리그를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파리도 지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감독도 많이 바뀌고 뭐 좋았던 선수들도 있었던 적도 있지만 자 일단은 지금 파리가 25등 딱 꼬다리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뭐 슈투트가르트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밑에 등은 탈락이 거의 확정이고 파리가 지금 챔스 24등 안으로 무조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랑스전에 뭐 부분적 로테이션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파리도 주력으로 안 갈 수는 없다. 파리도 지금 무조건 챔스를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AC 밀란 유벤투스도 다음 주에 지금 챔스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맞고 뭐 유벤투스는 지금 무패 행진 계속 달려주고 있고 AC 밀란은 개자식들은 역배 받으면 인터밀란 꺾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부주력 그 11배짜리로 또 AC밀란 일반승 1.28 똥배 쳐먹으려다가 또 부러졌었는데 AC밀란 오늘 저기 그렇구나. 유벤투스는 저 블라우비치만 복귀 이슈 있을 거고 지금 AC밀란은 계속 안 나오는 결장자들 있잖아요. 공격 쪽에 걔네들 빼고는 다 나오고 이게 지금 AC밀란 쪽으로 좀 배변이 들어온 경기인데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유벤투스가 패배가 나온다면 AC밀란일 거라는 생각은 좀 해봤기 때문에 뭐 이런 게 AC밀란 풀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스널도 사카가 빠져있는 부분이 경기력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이 경기도 저는 아스날 최근에 좀 힘이 좀 빠져있죠. 이 경기도 아스날 정배 쪽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베티스는 확실히 원정 성적이 정말 쓰레기다. 지난주도 베티스 많이 몰렸는데
이기지를 못했었는데 이 경기는 베티스 그래도 홈콜에서는 베티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 경기를 할 정도로 홈콜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베티스가 베티스 정배 흐름 보고요. 레버쿠젠 아까 얘기했지만은 리그를 버릴 수가 없어요. 리그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랑 선두 경쟁 지금 승점 4점 차를 뒷공문에 쫓아가고 있고 지금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챔스의 여유가 없진 않아요. 지금 챔스 순위도 4등이고 이 경기는 레버쿠젠 뭐 정배 1.20보다는 마엔인데 가면은 근데 햄못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자, 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역시나 원정 성적 올 시즌 위트는 원정 패배가 없는 팀이다.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조금 더 떨어지는 위트다. 알크마르 정배인데 알크마르가 차라리 이게 알크가 역배면 알크 프렌을 보겠는데 정배다 보니까 알크 승무 사이드로 좀 볼 수 있고 브레스트는 여러분 자 챔스를 가야 돼요. 자 지금 브레스트는 이 경기를 던질 건데 자 지금 순위를 보시면 자 지금 브레스트가 8등에 걸려있죠. 아니 7등에 걸려있어요. 근데 8등까지는 16강 다이렉트 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브레스트는 8등 안에 꼭 들어가고 싶을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돌문, 바이에른 뮌헨 아까도 얘기했죠. 바이에른 뮌헨도 8등 안에 들어가려면 오늘 리그 아까 얘기 안 했나 이거?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8등으로 가면 좀 여유로운 거죠. 그래서 브레스트가 오늘 스타드 그래서 지금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챔스가 성적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브레스트가 마지막 일정이 레알 마드리드전일 거예요. 그래서 브레스트가 샤흐타르 원정 가기 때문에 맞나? 그래서 브레스트가 이 다음 주 중에 있는 경기를 챔스를 잡으려면 이건 그러니까 스타드렌이 받아먹어 주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브레스트 프레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타드렌 정배를 찍을지 말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우에다 빠져 있고 황인범도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장자가 좀 있는 페이노르트인데 지금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도 승점이 10점이에요. 8이랑 승점이 7점, 3점 차이기 때문에 페이노르트도 좀 빌럼전에 힘을 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페이노르트 마인 좀 조심해야 돼. PSV도 지금 승점 8점이고 딱 간당이거든. 24등 안에. 그러니까 PSV도 당연히 마인이죠. PSV는 공격수가 6명입니다. 6명. 네덜란드에서 그냥 깡패. 자, 그 다음에 아탈란타랑 나폴리인데 자,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유일하게 나폴리가 유일하게 대실점한 팀 경기가 딱 이 경기죠. 아탈란타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그냥 내용도 지고 7점도 많이 졌던 경기인데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일단 아탈란타 승무인데 그래도 나폴리 조금 더 프렌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베네수엘라는 이거 친선전인데 그냥 굳이 선택을 하자면 베네수엘라가 뭐 이런 월드컵 예선전, 남미 예선전 보니까 수비적으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런 경기까지 건드릴 수는 없지만 뭐 핵무 가능성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컵 경기였죠. 아까 누구였지? 베티스 상대로 홈콜에서는 2대2 묶어갖고 못 먹었었는데 베티스 원정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학살을 했고 뭐 출전 시간 전혀 문제 없고 이것도 바르셀로나가 마인을 하느냐 아니면 햄무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 홈에서 햄무했었는데 헤타페 강팀 상대로는 버스 2줄 세우고 뭐 그런 경기하고 밑에 두 경기는 어렵고 고어에도 후로닝은 어렵고 리옹도 후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아마 선수들 거의 다 팔고 라카제트 못 나오나 그럴 거다. 라카제트까지 안 나오면은 리옹도 정배 찍기는 좀 쉽진 않고 리옹을 아마 선수 다 팔 거예요. 재정난에 허덕이게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보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 코멘트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